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F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총 배점이 1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우리 기본 작업에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우리 엑셀 파일을 열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엑셀 파일이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맨 밑에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 시트까지 여러 개 시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니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떴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클릭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이제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시트에 봤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쭉쭉쭉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L의 23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의 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사원 번호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L의 2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 점수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점수라는 게 지금 K열에 쭉쭉쭉 이렇게 쭉 들어있죠. 이 점수가 상위 10위 이내이고, 그리고 업무 수행이다, 영어 독해다, 영어 듣기다, 전산 이론이다, 전산 실기다 하고 이렇게 이제 5개 필드가 있대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업무 수행이 여기 있고요. 영어 독해다, 영어 듣기다, 전산 이론, 전산 실기하고 이렇게 이제 5과목이 있죠. 이 5과목이 모두 다 이제 7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2개가 나온 거예요. 점수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그때 이제 상위 10위 이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해요. 순위를 구해놓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상위 10위 이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5과목이요. 업무 수행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산 실기까지 이렇게 이제 5과목, 이 5과목이 전부 다 이제 7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if다 뭐 그런 함수가 없어요. 없고 그냥 count if 함수가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count if라는 요 함수는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이제 세주는 게 우리 count if죠. 그러면 내가 이 5개의 범위, 이 5개의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이 중에서 70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70 이상인 그 데이터의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5과목 모두다. 이 5과목 모두 70점 이상인 걸 찾을 거니까 그때 count if로 개수 구한 게 5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count if의 결과가 1이 나왔다. 그 얘기는 5과목 중에서 70 이상인 그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다. 그 얘기고 2가 나오면 2과목이 이제 70점 이상이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개가 나왔다. 그 얘기는 이 5과목 중에서 3과목만 70점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count if로 구한 그 개수가 만약에 5개랑 똑같다면 5과목 모두 다 7점 이상이라는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조건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우리 점수에도 이제 우리 조건이 붙은 거고, 그리고 이 5과목에 대해서도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이 조건과 이 조건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2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 점수에 대한 이 조건과 이 5과목에 대한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때 우리는 지금 사원번호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여러 개 필드, 여러 개 열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사원번호다, 이름이다, 업무 수행이다, 영어 독해다, 영어 듣기다, 전산 이론이다, 전산 실기다, 점수다 해서 요것만, 요 필드만 순서대로 지금 이곳에 나타난 이 순서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조건 쓸 거 다 써주고 이런 제목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곳에다가 미리 작성을 해놔야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이제 A의 25번부터 A의 26번 그 영역대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A의 25번이다 그러면 A의 25번이 지금 요 셀부터 시작해서 A의 26번 그러면 요 두 개 셀에다가 이제 조건을 쓰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조건을 쓸 때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들 거니까 그때 이제 제목은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자, 우리가 이제 rank.eq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구하겠죠. 그때 그 순위 구한 게 12 이내 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그렇게 이제 구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랭크 EQ로 구한 그 순위가 일단은 10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한 그 순위가 이제 10보다 작다 그 얘기는 1등부터 9등까지가 될 거고 그리고 같다라는 기호가 붙어야 10등까지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는 우리가 순위를 구한 다음에 그 순위가 10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하나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쓰겠죠. 그러면 이 count if에서 각각 점수가 들어있는 그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 범위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서 7점 이상인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줄 거예요. 조건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나올 텐데 그 결과가 5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가 5랑 똑같다. 그 얘기는 7점 이상인 그 데이터가 5과목 모두 다 이제 7점 이상이다. 그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count if 여기서 나온 게 1이면 한 과목만 이제 7점 이상이다. 그 얘기고 2가 나오면 두 과목만 7점 이상이다. 만약에 3이 나오면 세 과목만 7점 이상이다. 4가 나오면 네 과목만 이제 7점 이상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5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5랑 똑같으면 5과목 모두 다 7점 이상인 그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and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식을 쓸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rank eq라는 요 함수 좀 보자고요. 자, rank.eq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옵션에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어요. 요 0이라는 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0 이외의 값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0 이외의 값이다 그러면 0 빼고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 자리에다가 무조건 1만 써라 그게 아니라 2를 써도 되고요.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고 5를 써도 돼요. 6을 써도 되고 7을 써도 되고 100을 쓰든 200을 쓰든 300을 쓰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0 이외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0 아니면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이제 외워버리면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옵션을 이제 쓸 때 헷갈린다고요. 해서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이다 1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썼을 때 그때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이 옵션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내가 이 범위에서 이 인수가 몇 등인지 그 순위를 구해주세요. 그 등수를 구해주세요. 그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면 이제 초기록이 나올 텐데 그때 그 초기록이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높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할 거냐, 낮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할 거냐, 그걸 이제 옵션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순위를 구해줄 때, 등수를 구해줄 때 우리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고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내리막길이라는 그 길은 우리가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높은 곳이에요. 해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옵션 0이요. 그리고 오름차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오르막길 생각하면 돼요. 오르막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곳이에요. 해서 얘는 이제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옵션이 우리 1이라는 요 옵션입니다. 해서 우리 랭크 EQ라는 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쓸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순위를 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rank.eq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점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할 거니까 점수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 점수가 컴마 찍어주고,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등수를 구할 때는 지금 이 전체 범위에서 이 점수가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보겠죠. 내가 이 사람의 등수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의 순위를 구하고자 했을 때도 이 전체 범위에서 이 점수가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랭크 EQ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점수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시험 본 거예요. 업무 수행이다, 영어 독해다, 뭐 영어 듣기다, 전산 이론이다, 전산 실기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시험 보고 그 점수들을 이제 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1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쓰지 않을 거니까 맨 뒤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 순위가 상위 10위 이내인 걸 우리가 구할 거니까 내가 여기서 구한 그 순위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 조건은 이 5과목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7점 이상의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count if라고 써주고, 지금 내가 첫 번째 사람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셀 점수가 들어있는 곳 이곳을 이제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70점 이상인 거 찾아달라. 70점 이상인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의 이제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7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서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가 만약에 5개랑 똑같다, 5랑 똑같다, 그 얘기는 5과목이 싹 다 전부 다 이제 70점 이상이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엔터를 줬더니 지금처럼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다가 식을 정확하게 썼냐 안 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다 썼으니까 문제에서 이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달라, 그게 아니었죠. 그때 문제에서는 요 내용들만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결과셀은 이제 A의 28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A의 28번 셀을 찍어주고 이 필드명을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좀 옮길게요. 옆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놓고, 자, 여기다가 A의 28번 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제목을 쓰자고요. 맨 처음에 볼게 우리 사원 번호라는 거 본대요. 사원 번호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이름이라고 쓰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이다 써주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독해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듣기라고 쓰고 오른쪽이요. 그 다음에 전산 이론 써주고 오른쪽, 그 다음에 전산 실기 그거 이제 써주고 오른쪽, 그리고 이제 점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즉 문제에서 제시한 요 순서대로 그 필드명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때 요런 이제 제목을 썼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목들에서 중간에 혹시나 띄어쓰기 같은 게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원 한 칸 띄고 번호 만약에 그렇게 이곳에 써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해서 이런 제목들은 전부 다 중간중간에 혹시나 띄어쓰기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싹 다 이제 확인 한번은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고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것도 다 써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는 데이터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데이터나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고급 필터 할 거니까 정렬 필터에 우리 고급이요. 해서 고급에서 클릭이요. 고급을 이제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결과값을 어디다 볼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현재 위치가 아니라 A의 28번 셀부터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라고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그때 이제 목록 범위는 이 전체 범위가 맞나 우리가 전부 다 쭉쭉쭉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이제 조건 작성해 놓은 거 있죠. 요거 두 칸이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우리가 제목 써놓은 것들 있죠. 얘네들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급 필터 창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요만큼 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해요. 점수를 가지고 점수에 대한 그 순위를 구한 다음에 그 순위가 이제 12 이내인 걸 찾을 거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찾아달라. 그거죠. 해서 내가 구한 그 순위가 10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하나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이 5과목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7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 우리가 이 과목에 들어있는 이 범위를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70 이상인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이제 개수를 셌을 때 그때 이제 5개가 나온다면 5랑 똑같다면 그때 모두 다 이제 70점 이상이라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AND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시사항 보니까 총 3가지가 나왔죠.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이요.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F의 1번부터 시작해서 K의 23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F의 1번 그러면 지금 업무 수행이라는 이 제목이 들어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우리 K의 23번 그 영역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부 다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인 그 열 전체에다가 글꼴 스타일은 이제 기울는 꼴이다. 그리고 채우기 색은 이제 표준색 주황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조건이 하나가 나온 거죠. 열 번호를 가지고 홀수냐? 그것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열 번호를 구할 때는 우리가 컬럼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우리는 특정 셀에 열 번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위로 지정한 그 영역에 우리가 열 번호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컬럼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범위를 지정한 그 곳에 열 번호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올 거고 그게 이제 홀수인 걸 찾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열 번호가 홀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sOD라는 요 함수로 컬럼이라는 함수를 싹 이제 묶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야 되겠죠. 해서 F1번부터 시작해서 K의 23번 그럼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조건부 서식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한 개의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요 윗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컬럼이라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컬럼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범위를 지정한 이 영역에 우리가 열 번호를 다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그 열 번호가 홀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맨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컬럼이란 요 함수를 is오드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한 그 열 번호가 is오드 홀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홀수일 때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짝수일 때는 이제 false라는 그 결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식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 서식이라는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글꼴 스타일은 이제 기울린 꼴이다. 기울린 꼴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채우기 색을 바꾸라 그랬죠. 채우기 색은 우리가 이제 채우기라는 요 탭에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글꼴 스타일 요거 이제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리고 채우기라는 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색깔이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표준색 주황 그거 이제 지정하래요. 그럼 표준색 주황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황색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확인해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홀수 열에 대해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열 번호를 봤을 때 A열부터 시작해서 이제 1열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1열이고 여기가 이제 2열이고 3열, 4열, 5열, 6열, 7열, 8열, 9열, 10열, 11열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F의 1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범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홀수 열에 해당하는 게 7열하고 우리 9열하고 11열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개 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컬럼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범위를 지정한 그 영역에서 열 번호를 구해달라. 그 열 번호가 홀수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s오드로 싹 이제 묶어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할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페이지 설정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에 가로 가운데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 요걸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백이라는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백 탭으로 이동을 해주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로 가운데 요것만 이제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가로에서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게 되면 페이지 하단에 왼쪽 구역이요. 왼쪽 구역에는 현재 시간을 표시할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하는 그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바닥글을 이제 설정할 건데 그때 이제 왼쪽 구역에다가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닥글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바닥글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이제 왼쪽 구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현재 시간이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현재 시간을 이제 나타내고자 할 때는 요 시계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계 아이콘을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앰퍼센트 시간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게 지금 요만큼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앞에다가 우리가 작성 시간은 하고 요거 글씨 여기 이제 사이뜨기까지 있어요. 요거까지 우리가 앞에다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 시간은 하고 한 칸 띄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요거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곳을 보면 작성 시간은 하고 우리 표시의 예와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L의 23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인쇄 영역을 설정할 때는 시트라는 이 탭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L의 23번 그 영역을 우리가 범위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L의 23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아래쪽에 우리가 고급 필터 한 것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인쇄 영역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 그 얘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쇄 영역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A열 그러면 지금 이 A열을 보고 얘기하죠. 이 A열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인쇄 제목하고 반복할 행이다 반복할 열이다 그렇게 있죠. 우리는 이제 열을 반복할 거니까 반복할 열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A열 중에 아무 곳이나 이제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열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다 해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싹 다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할 때는 파일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인쇄를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지금 이곳에 봤더니 지금 인쇄될 이 내용이 페이지 가로로 봤을 때 가운데 영역에 그렇게 이제 인쇄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좌측 하단이요. 좌측 하단에 보니까 바닥글 설정한 거예요. 바닥글 설정한 거 보니까 표시의 예처럼 작성 시간은 그렇게 하고 우리 시간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반복할 열 우리가 A열을 찍어줬는데 그 A열에는 우리 사원 번호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1페이지 2페이지하고 2페이지로 돼 있나봐요. 그때 이제 1페이지는 지금 요만큼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2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또 똑같이 사원 번호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A열이 이제 반복해서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인쇄 제목을 우리가 이제 설정해 준 거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쇄된 이 내용들을 봐도 우리가 범위로 지정한 그 영역만 이렇게 이제 인쇄 범위로 설정이 돼서 그 영역만 지금처럼 인쇄 미리 보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페이지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부 다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